안녕하세요, 두들락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수형 매개변수랑 상수형 메서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예전에 이제 상수형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인트, 파이 같은 걸 이제 저장을 해야 된다고 쳐봐요. 그럼 인트가 아니죠, 파이는. 더블, 파이는 해가지고 3.14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파이라는 애는 절대 변하지 않는 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메인 안에다가 파이를 갖다가 파이 값을 갑자기 0으로 바꿔놨다고 쳐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코드에서는 파이 값이 갑자기 0이 돼가지고 계산이 이상해지겠죠, 그죠? 자,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여기 앞에다가 콘스트를 붙이게 됐어요. 자, 이 콘스트를 붙이게 되면은 이 파이라는 변수는 이제 상수형 변수가 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값이 주어지면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는 0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나게 된다 라는 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이 콘스트의 또 다른 쓰임새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쓰임새가 어떤 거냐면요, 1번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얘는 일단은 매개변수의 상수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매개변수를 갖다가 상수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클래스의 멤버 메서드가 아니어도 모는이라고 썼나요?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어쨌든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시간에 왜 나왔냐? 왜 지금 클래스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 라고 하시면, 이게 두 번째로 배울 쓰임새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형 메서드겠죠. 그래서 메서드의 상수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얘는 당연히 메서드라고 그랬잖아요. 메서드는 이제 어떤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니까 멤버 메서드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약간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유지를 하고 이제 예제를 하나를 작성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은행 계좌를 갖다가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은행 계좌 이렇게 보안이 취약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냥 예제니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샵 include iostream. 자, 메인 함수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은행 계좌를 담당하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클래스 계좌니까 어카운트라고 해볼게요. 어카운트. 자, 어카운트 안에다가 이제 당연히 은행 잔액이 나오는 어떤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필드 안에다가 int money라고 한번 해볼게요. int money. 자, 그럼 money 안에는 이제 이 계정의 잔액이 저장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public 하시고 첫 번째 생성자는 이제 매개변수 없는 애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없는 애는 그냥 당연하겠지만 잔액에다가 그냥 0을 넣어 버립시다. 그리고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머니 자체가 어떤 매개변수로 들어오는 형태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머니에다가 머니를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회색으로 뜬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매개변수로 들어오는, 이게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매개변수로 들어오는 이 머니가 원래 있는 여기 멤버 변수 머니에 저장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밑에다간 이제 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그런 함수들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이제 머니 같은 거를 프라이빗으로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머니라는 애는 이 클래스 안에서는 프라이빗 필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함수에 의해서만 이 머니를 접근을 할 수 있죠, 그죠? 간접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머니를 퍼블릭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이 클래스 밖에서 어떤 사람이 머니에다가 어떤 곱하기 2를 했다. 그러면 갑자기 은행 잔고가 곱하기 2가 되는 아주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니를 숨겨두는 거야. 약간 객체 지향이 왜 쓸모가 있는지가 여기서도 단적으로 좀 드러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은행에 돈을 저장을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금이라고 그래서 예금, 디포짓 디옵짓이 아니고 디포짓 이렇게 한 다음에 얼마를 저장할지 int d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 d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그냥 D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갈 애는 뭐냐면 머니 잔액에다가 D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D를 예금을 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뭐 단순한 알림을 하나를 띄워볼게요. D1을 예금했다. D1을 예금했다. and L.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럼 당연히 돈을 빼는 함수도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draw 얘도 int D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엔 머니 빼기는 D인데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잔액이 빼려는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를 해줘야 돼요.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또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if 해주고 if money가 D보다 이상일 때만 머니에다가 D를 빼주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머니에다 D를 뺀다 쳐도 0보다 작아질 리는 없잖아요, 이 머니 자체가. 그죠? 자, 이렇게 D1이 성공적으로 빼진 경우에만 Cout을 한번 시켜줄게요. Cout D1을 뭐라고 그러죠? 인출했다 and L.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머니가 D보다 작을 때는 아무 말도 안 뜨겠죠. 그럼 인출이 안 됐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은행에 남아있는 잔액을 직접 구해주는 get함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뭐라 할까요? view money. getmoney는 뭔가 돈을 가져오는 느낌이라서 view money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money 아니죠? return money 하면 끝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일종의 get함수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이제 뭐 은행 계좌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어카운트 뭐 해볼까요? 두들 뭐 처음에 100원이 저장이 돼 있었다 쳐봅시다. 자, 그럼 100원이 저장이 돼 있었는데 이제 길 가다가 뭐 100원을 주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100원을 저축을 했겠죠, 그죠? 100원을 저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는 또 20원을 뺐다고 쳐볼게요. draw 20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100원을 넣고 20원을 뺐어요. 원래 100원이 있었는데 100원 넣고 20원을 뺐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산수 문제죠, 그죠? 180원이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cout 한 다음에 두들 점 한 다음에 view money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and L. 자, 그러면 view money라는 메서드에서 지금 남아있는 은행 잔액이 반환이 될 거고 그게 그대로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처음에 100원을 예금을 하고 20원을 인출했죠. 근데 처음엔 어차피 100원이 들어있었으니까 총 18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이 은행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콘스트라는 애 자체가 어떤 실수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의도적으로 실수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실수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자, 어디다가 실수를 해볼 거냐면 view money 함수에다가 이런 짓을 한번 해볼게요. 머니 뿔뿔이라는 아주 멍청한 짓을 했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181이 뜨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100원을 예금했어. 20원 인출해서 그럼 원래 180원이 떠야 되는데 181원이 떴네? 자, 그럼 1원이 증가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뷰 머니를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봐요. 자, 그러면 뷰 머니 한 번 할 때마다 은행의 잔고가 하나씩 늘어나죠? 1원씩 늘어나네요. 물론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늘어나요. 그럼 이거 한 10만 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10만원을 그냥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 이런 버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짓을 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선 되게 큰일이 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실수를 애초에 방지를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서드를 갖다가 상수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자, 메서드를 상수화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메서드에 대해서 이 메서드 안에서 자기가 속한 클래스의 다른 멤버 변수를 건들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야. 자, 지금 여기 뷰머니라는 함수를 보시면 뷰머니 안에 머니 뿔뿔이라는 게 있죠. 자, 근데 뷰머니라는 함수 의도 자체는 그냥 이 클래스 내에 있는 어떤 멤버 변수를 그냥 리턴해주기만 하는 역할인데 갑자기 이 함수 내에서 어떤 클래스 내에 어떤 값이 바뀌어버리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멤버 메서드를 상수화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 단어만 더 붙이면 돼요. const 이렇게.
자, 여기 처음에다가 콘스트 인트 하는 게 아니고 얘는 함수 여기 괄호 열고 괄호 닫죠? 괄호 닫은 다음에 바로 다음에다가 콘스트 이렇게 해준 다음에 중괄호를 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 밸류여야 합니다. 이거 그냥 일반적인 콘스트로 선언된 일반적인 변수를 갖다가 수정하려고 할 때 뜨는 메시지죠. 그래서 얘는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함수 목적 자체가 멤버 변수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로 아예 방지를 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우면 아, 내가 실수를 저질렀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뷰 머니를 해도 더 이상 은행의 잔액이 늘어나는 그런 이상한 실수를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실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실수냐면 이런 실수는 코드가 길어질수록 생각보다 생기기 쉬운 실수예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 디포짓 안으로 가서 이런 짓을 한번 해볼게요. 자, D를 지금 매개 변수로 받았잖아요. 근데 D의 값이 만약에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00원을 저축을 하라고 했어. 그러면 D로 이제 100원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100원을 저축을 하려고 했는데 D 값이 갑자기 200원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잔액에는 200원이 들어가 버리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좀 중대한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D는 money. 자, 왜 이런 문구를 프로그래머가 작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코드가 길어진다면 혹시라도 이런 실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똑같이 떴어요. 왜냐하면 지금 D 값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원래 100원이 들어있었잖아요. 원래 100원이 들어왔는데 D에다 머니를 D에도 지금 100원이 들어왔는데 머니도 100이잖아요. 그래서 D에 똑같이 100원이 들어가 버렸네요. 그럼 여기를 200원으로 바꿔버릴게요. 200원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원래는 280원이 나와야 돼요. 280원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D에다가 잘못해가지고 분명히 여기에는 100원을 예금을 하라고 했는데 200원이 예금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여기에 D는 money라는 문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D라는 애는 절대 변하면 안 되죠. 그죠? 이 D라는 애는 변하면 안 되는데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D라는 매개 변수 자체도 상수화를 시켜주고 싶다는 거죠. 그게 여기 있는 1번의 매개 변수의 상수화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반적인 콘스트 변수를 선언을 하듯이 여기 앞에다가 콘스트 인트 D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D 자체도 어떤 얘는 매개 변수지만 일반적인 그냥 아무데나 선언된 다른 변수들처럼 똑같이 상수형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조그만하지만 빨간 줄이 그어진 걸 볼 수 있네요. 그죠?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지워버리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어차피 이 D값은 애초에 바뀌지 않았으면 좋은 거니까. 그죠?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안 왔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콘스트로 바꾸면 더욱 좋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도 상수화를 시키고 어떤 멤버 메서드에서도 이 멤버 변수의 값을 바꾸는 목적이 아니라면 멤버 메서드 자체도 이런 식으로 상수화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를 알려드려서 더 헷갈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려드려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 콘스트라는 애가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콘스트 인트 뷰 머니처럼 이런 식으로도 또 함수를 선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수형 메서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냥 뷰 머니 이 함수의 리턴 타입 자체가 콘스트 인트다. 그러니까 상수형이라는 거예요. 이 리턴 타입 자체가 상수형인데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뷰 머니 자체 함수를 보시면 원래 이 자체 함수의 리턴 값 자체가 콘스트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함수의 리턴 값을 바꿔서 뭐 할 거예요? 실제로 이런 표현 자체가 유효하지도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 함수 앞에다가 콘스트를 붙이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주 간혹가다가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코드에서 또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참고용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상수형 메서드를 만들 때는 절대 앞에 콘스트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 괄호 뒤에다가 콘스트를 붙이는 거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메서드랑 매개 변수를 상수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